네, 이번 영상은 우리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교과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반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 이미 정리를 한 반도 있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반도 있는데요. 제가 댓글에 그 지점마다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프랑스 혁명의 초반부터 배경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페이지 136쪽입니다. 같이 보면서 채워보면 밑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6쪽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거기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제도의 모순에 밑줄 쳐보고요. 이 구제도의 모순이란 바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이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인데, 자, 구제도란 무엇일까? 구 한자로 옛 구자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됐어? 자, 그러면 구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옛날의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옛날의 제도라는 건 뭘까? 바로 프랑스의 신분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옛날에 그 18세기 아주 낡아빠진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문제점에 대해서 길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밑줄 절대왕정이 우선은 첫 번째 배경입니다. 어쨌든 절대왕정 속에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절대왕정의 통치자는 바로 루이 16세였습니다. 국왕 루이 16세였고요.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다스리는 절대 왕정이 첫 번째 배경이고요. 자,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밑줄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래부터는 이 불평등한 신분제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랫줄입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신분, 2신분, 마지막 3신분이었는데요. 먼저 제1신분과 2신분을 묶어서 우리는 특권 계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권을 누리는 특권 계급이다. 1신분과 2신분. 특권 계급은 아랫줄 전체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 아주 적은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적은 인구 수가 그 다음 줄입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렇게 재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줄 세금은 내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이게 바로 이 특권 계급이 누렸던 중요한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특권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반면 다음 줄인데요. 제3신분인 평민은 밑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특권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적 권리는 거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종목에 이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고요. 요거 자체가 이 신분제도, 당시에 이 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평민에게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과도한 의무는 있으나 반대로 이 정치적 권리, 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구나.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은 시민들은 이 구제도, 옛날의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여기까지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루이 16세는 첫 번째 줄입니다.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밑줄 국가재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가난해졌다. 돈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랫줄 전국신분회 혹은 삼부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국신분회를 소집하였다까지 밑줄 치시고 여기를 우리가 0단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혁명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혁명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 16세가 전국 신분회 즉 삼부회를 소집했다. 됐어? 얘들아, 이 전국 신분회 즉 삼부회는요.
1신분과 2신분과 그리고 3신분이 함께 모인 회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의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1신분과 2신분 특권 계급이 힘을 합쳐서 3신분과 대립하는 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러니 당연히 이 3신분은 이 1, 2신분과는 뭔가를 같이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두 줄 내려와 볼게요. 요렇게 내려오시면 제3신분은 찾으셨나요? 제3신분은 밑줄 국민의회를 결성했다. 여기서부터 혁명의 시작입니다. 1단계 국민의회의 결성. 중요한 건 이 국민의회는 누구는 배제된 거야, 얘들아? 1신분과 2신분은 배제,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세력이 바로 제3신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민의회를 결성했고요. 이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구제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다. 테니스 코트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1단계. 됐어. 자, 그랬더니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런 국민의회를 탄압, 무찌르려고 했대요. 어디 이 국민의회가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하려고 하자 아랫줄입니다. 분노한 시민들 밑줄 쳐볼게요. 자, 이 분노한 시민들은 밑줄 구제도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2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사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도 그림에서 봤지만 이 분노한 시민들이 주로 민중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기구들이 막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 민중 계급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단계 보도록 할게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요. 3단계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이 수행평가에도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3단계 마지막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은 아랫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게 일단 국민의회 혁명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우리가 프린트로 봤기 때문에 그 내용 꼭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옆장으로 넘어가서 이 국민의회 혁명 기간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약속했던 내용이 있지. 그게 뭐였냐면 새로운 헌법을 우리가 제정하겠다.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밑줄 입헌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입헌 군주제, 군주가 존재합니다. 군주는 국왕과 동일한 의미죠. 국왕은 존재를 해. 국왕은 존재하지만 국왕의 권력이 절대로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국왕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국왕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다. 딱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냐면 헌법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국왕의 권력 행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국왕의 권력을 딱 제한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입헌 군주제 하에서는 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린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헌법 내용 속에는 플러스 제한선거라고 하는 내용도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제한선거제. 그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즉 재산 자격에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혁명의 1기예요. 즉 국민의회가 주도를 하던 이 혁명의 1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2기 국민공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부터는 왜 국민공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즉 프랑스의 주변 국가들은 앞에 줄로 돌아갈게요.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요. 밑줄입니다. 혁명이 자국 자기네 나라로 번질 것을
두려워했대요. 누가?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도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 이제 혁명 그만해. 혁명 중단해. 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고. 자, 그랬더니 프랑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다음 줄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을 벌였다.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이걸 우리는 혁명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국가와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었다. 됐어.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혁명 전쟁으로 인해서 밑줄 물가가 올랐대요. 물가가 올랐어요. 살기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해졌어요. 자, 그러자 이 파리의 민중들이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면서 블라블라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 보자면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민중 계급이 분노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민중계급은 국민의회의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얻게 된 권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자 민중계급이 분노했다고요. 자, 그러자 아랫줄 결국 그 결과 이 민중들을 어떤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랫줄입니다. 국민공회가 들어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국민공회의 시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이 국민공회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요. 그 다음 줄 볼게요. 급진파입니다. 급진파. 즉 급해요. 뭐가 급하냐면 개혁의 속도가 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바꿀 때 다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바꿀 때 이번 혁명에서 잘못된 점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 급진파.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이런 급진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래쪽 루이 16세의 처형이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왕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쇼킹한 사건이었고요. 이 루이 16세의 처형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공회가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겁니다. 이후 뒷부분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보통선거제를 마련합니다. 보통선거제. 이제 보통선거제는 재산 자격이 없는 거죠. 재산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 자격이 상관없이 선거권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재산 자격에 관계없이 선거권. 그러니까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뭐에 대한 반대겠어, 얘들아?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요 제한 선거에 대한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제한 선거를 강력하게 비난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후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사실상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련만 됐고 한 번도 선거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통선거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랫줄 보도록 할게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입니다. 귀족의 토지와 밑줄 국유지를 몰수했어요. 토지를 몰수해서 다시 분배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민중계급에게요. 아까 얘기했잖아. 민중계급이 분노했다고. 그 분노한 민중계급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과감한 개혁들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 아랫줄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요. 자, 어떻게 했다?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혁명 재판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아랫줄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 시작하죠. 혁명의 어떤 평등이라는 혁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포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다. 됐어. 자, 하지만 이런 공포 정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요. 결국 결론입니다. 온건파. 자, 온건파는 급진파의 반대입니다. 온건파는 완전 급진파의 반대예요.
이 온건파는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온화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피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공포 완전 싫습니다. 그래서 이 온건파는 로베스피에르도 싫고 로베스피에르가 하고 있는 공포 정치도 싫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온건파가 결국 밑줄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다고요. 로베스피에르도 역시 단두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자 공포 정치는 중단되었고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사실상 무엇이 끝나게 되는 거냐면 프랑스 혁명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국민공회의 주도기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랫줄입니다. 이런 국내외의 혼란, 즉 안에서는 혁명이 이상하게 무너졌잖아요. 지금 로베스피에르가 사망하게 되면서 죽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혁명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혁명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죠.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런 어떤 혼란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했는가?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랫줄 정권을 장악할 겁니다.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회가 주도하던 시기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이 국민공회가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개혁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프린트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교과서 132쪽을 보도록 할게요. 132쪽 이거 꼭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수행평가에 냈거든요. 보시면 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혁명 전에 즉 구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제3신분인 평민이 두 신분을 업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허리가 굽어 있는 마치 노인처럼 보이는 이 제3신분이 쌩쌩하고 잘 살아 보이는 이 두 신분을 업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제3신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담 그리고 이 성직자와 귀족과 같은 특권 계급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어떤 부담이다? 세금을 내는 경제적인 부담이구나. 반대로 이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시험에 냈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 아래 부분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요 자료가 좀 중요해요. 요 자료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CE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언제 발표된 글이냐면요. 바로 이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발표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ES라고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제3신분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 글 자체가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왜 제3신분이 혁명을 일으켰을까?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한 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신분은 특권계층이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의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밑줄 어디에 칠 거냐면 제3신분은 특권계층이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의무. 자, 1번 동그라미입니다. 특권계층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의무를 도맡아 하고 있대요. 누가? 제3신분이.
이렇게 의무는 제3신분이 다 하고 있는데 다음 줄 보도록 할게요. 명예롭고 영리적인 자리, 즉 높은 자리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냐면 오직 특권 신분만이 장악하고 있다. 결국 이게 왜 우리 제3신분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느낌이 오시죠? 이 특권 계층이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의무는 뭘까 얘들아?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되겠죠. 이게 가장 분노했던 지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3신분이 이행하고 있는 이 의무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CAS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즉, 제3신분이 프랑스 혁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적절한 밑줄 무엇인가가 되기를 요구한다.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제3신분은 정말 아무것도 뭣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제는 혁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되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는 무엇일까? 얘들아 봐봐. 그동안 이 제3신분은요. 프랑스 사회에서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봐봐. 프랑스 사회에서 그동안 제3신분은 주연이었을까요? 조연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조연이었죠. 언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완벽한 조연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봤었던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서 이 뒤에 빠져 있는 요 사람들이 제3신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회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갈 수 없다고요. 조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CAS의 글에 따르면 아니, 우린 이제 더 이상 조연으로 살고 싶지 않아.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연이 되고 싶어. 즉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바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 참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구나. 되나요? 어렵지 않죠. 결국 이 사람들이 제3신분이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CAS라는 사람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 글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도가 늘 부족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정리해서 수행평가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